스테로이드를 지금 한 30ml 이상 쓰고 있어가지고요. 어때요? 이럴 때 스킨그라프트 괜찮으실까 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통화를 했어요. 아, 로컬로요? 예. 네네네. 예. 스테로이드 용량하고 운드 힐링하고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호연 교수는 자신의 환자에 대한 자세한 상태와 당부까지 수술을 맡아줄 외과 의사에게 넘겼다. 다행스럽게도 손 부분만 국소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에 대한 만에 하나 있을 부담감이 덜어졌다. 퀄리티, 즉 조직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봉합사로 저희가 걸었지만 금방 이렇게 다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전신성 홍반성 낭청 환자님께서 흔히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퇴부에서 채취한 피부를 가지고 괴사가 된 부분에 덮어 피부 이식을 한다. 조직의 치유력이 떨어져 있는 루푸스 환자라 회복 시기는 보통의 환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감염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만 늘어지는 아이를 보며 엄마는 애가 탄다. 벌써 며칠째 아이는 열이 38도를 넘고 있다. 엄마의 마음은 그보다 더 타들어간다. 열은 언제부터 그래요? 일요일 오후에 날 때는 약간 미열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낮에부터는 8도 5분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도 이상이 있는 듯 보이는 아이는 열이 나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열이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됐어. 이제 내려도 돼. 내려놔보자. 옳지. 열 나면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감염이나 이유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증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번에처럼 또 가지고 있는 그 류마티스 그것 때문에 날 가능성도 좀 또 있어요. 결국 류마티스가 고열의 원인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는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소아과와 류마티스 내과가 협진으로 당분간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잘 보셨어요. 어제 밤에요. 열이 나서 열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니까 계속 앉아서 짜증나죠. 그래, 열이 그래도 어제 이제 서서 열이 내리고 있는데요. 입원해서 어제부터 약을 저희가 그 소아과 선생님 말씀에는 열 나는 원인 조사했는데 폐렴이나 이런 감염 때문에 나는 열이 아니고 이제 류마티스 때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서요. 류마티스 치료제를 조금 약을 어제부터 좀 바꿔서 약을 사용했거든요. 핀약 하나고 작은 약 알약 두 개 있었잖아요. 그거 치료제 약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열이 더 나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혹시 관절이 붓는지 그런 걸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 어제부터 이제 약을 다시 바꿨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을 좀 보고 열이 한 3일 정도 안 나야지 이제 인제가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찾아온 포도막염으로 어린아들은 벌써 2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언제 또 고열이 날지, 다른 류마티스 증상이 또 어떻게 아들을 괴롭힐지 모르게 엄마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대개 16세 이전에 관절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성인하고 차이는 소아에서는 전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몸에 열이 난다든지 피부 발진이 생긴다든지 눈에 이제 포도막염이나 이런 안과 소견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장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열을 동반한다거나 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혹시 아닌지 한번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호연 교수도 환자들을 진료하며 속으로 애를 태울 때가 많다.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관절염은 특히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관절염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 관절이 다 파괴된 후에야 뒤늦게 찾아온다. 그럴 때면 어떠한 명약을 가지고도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자, 2달 반 뒤에 오셔서, 그날 간단하게 검사하고 다시 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죠. 염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염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 염증은 환자한테 눈에 띄질 않아요. 우선 당장 손가락, 발가락이 못 움직이고, 못 일어나고, 드러누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절이 심하게 상한 사람들에 대한 재활이나 회복 능력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못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류마티스 치료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지금 생화학 제제약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이 손은 원래 이랬던가요? 원래 처음에 올 때도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올 때는 말짱했었는데요. 네. 좀 많이. 변한 거죠? 네. 그게 언제부터 변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지금 병이 오래 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태가 조금 좋아졌어도 염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 봐서는 지금 면역조절제 치료제로는 약의 반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호전되는가 싶다가 다시 악화를 반복해 치료 과정을 종잡을 수 없는 류마티스 질환. 그러나 최근엔 생화학 제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환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최근에 이러한 생화제들을 초기에 쓰게 되면은 연골 파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또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 약제보다는 그런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미래 치료, 맞춤 치료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툴로서 아마 인용이 될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늙은 아버지는 요즘 한시름 놓고 있다. 새로운 생화학 제제를 주사하고부터 10여 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던 딸이 거짓말처럼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됐어요? 처음 딸의 팔에 직접 주사를 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